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제 두 다리는 한때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제가 67세 시장 한복판에서 다리가 힘이 없어 주저앉았었다고 말하면 믿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30년 넘게 수술실에서 수술을 했고 수많은 의대생들을 가르쳤으며 뼈 건강에 관한 크고 작은 세미나를 수백 번 주최했습니다. 그런 제가, 자신의 지식에 자신만만했던 제가 나이 듦을 주관적으로 여겼다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중혁입니다. 올해 73세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이 유명한 혁명 영웅과 같다고 웃으며 묻곤 합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한 글자만 다를 뿐이죠. 저는 밖에서 혁명이 아니라 노인들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동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그저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하마터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권리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홍대 시장에서의 고통스러운 오후, 그날 오후 아내가 홍대 근처 시장에 가서 향신료와 소고기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 아내를 위해 시장에 자주 갔던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날입니다. 20분도 채 걷지 않았는데 왼쪽 종아리가 뻣뻣해지고 무릎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채소가게 앞에 멈춰서서 쪽파 한 단을 집으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왼쪽 다리 전체가 감각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근처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시장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였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중혁 선생님이시죠?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두 손이 떨리고 다리는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등 뒤로 땀이 흘렀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팡이와 평생 친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의존해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수백 번의 수술을 주도했던 제가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친절한 행인이 저를 플라스틱 의자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거의 15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며 혈액이 다시 흐르길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업실에 홀로 앉아 오래된 의학 기록을 펼쳐 읽고 최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증상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다리 저림, 밤에 쥐가 나는 것, 무릎 관절의 미세한 통증, 일어설 때 다리 떨림,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나이 들며 생긴 근육 손실, 뼈와 신경의 순환장애, 나이 들매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저는 나이 들매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을 회복시켰던 제가 제 다리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통제도, 관절 주사도, 지팡이도 없이 오직 꾸준함과 내면의 변화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회복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구와도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3가지로 나눠 조정했습니다. 식단, 지난 6개월 동안 먹은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D,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 소화에 좋은 유익균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생활 습관, 앉아있는 시간, 잠을 못 잔 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운동, 가벼운 운동을 게을리하고 빠르게 걷는 데만 집중했으며 무릎과 엉덩이 관절 회복 운동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개월 안에 의지 없이 설 수 있도록, 6개월 안에 5km를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9개월 안에 계단을 오를 때 숨차지 않도록. 놀랍게도 전환점은 약이나 헬스장, 고가의 뼈 측정 기계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평범한 4가지 식품에서 왔습니다. 다리를 살린 4가지 식품, 새우, 바나나, 밤의 구원자. 매일 아침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따뜻한 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3주 만에 밤에 근육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를 제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2.
무설탕 요구르트, 뼈의 기초를 다지는 장인. 점심 후 무설탕 요구르트 한 컵을 먹었습니다. 소화가 좋아졌고 무릎 관절의 뻣뻣함도 줄었습니다. 생물학적 칼슘,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조절했습니다. 3. 삶은 달걀, 근육을 재건하는 벽돌.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개, 주로 흰자를 먹었습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근육 손실 근감소증을 막는 열쇠입니다. 하리, 호두, 신경 운동을 살리는 보물. 매일 오후 호두 3-4알을 먹었습니다. 호두는 뇌를 활성화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혈액 순환을 돕고 신경 압박을 방지해 다리의 감각을 회복시켰습니다. 6주 후 저는 더 이상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가 떨리지 않았고 일어설 때 가벼웠으며 잠을 더 깊이 잤습니다. 아침에 다리가 무겁지 않았고 특히 제 정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노년을 향한 여정. 동료들에게 이 여정을 공유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 4가지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꾸준히 먹고 운동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만들어 먹는 음식, 시간, 운동, 개선된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나이든 환자들이 저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0부로 구성된 특별한 콘텐츠로 화려하지 않고 제품 광고도 없이 오직 진짜 경험과 지식, 결과를 담았습니다. 무릎 통증, 종아리 저림, 불면증, 손발 떨림, 걷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벽을 짚어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저 이중혁 의사와 함께 가장 평범한 식품에 숨겨진 힘을 탐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노년은 내려가는 여정이 아니라 느리게 하지만 더 깊게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바나나 2개, 밤에 경련이 사라진 이유. 밤에 갑작스러운 종아리 경련이나 무릎 근육이 꼬이는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다면 그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노화된 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2년 가까이 그 느낌과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왼쪽 종아리가 조여오는 듯한 고통에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서 다리를 주무르며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 소음에 익숙해져 더 묻지 않았고 침대 옆에 따뜻한 수건과 파스를 준비해둘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단한 과일로 여겼던 바나나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건 책이나 동료에게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7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강남에서 왔고 무릎 통증과 발저림으로 입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영양 상담을 맡았습니다. 식단을 보니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의식처럼 먹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바나나를 그렇게 꾸준히 드시나요? 김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밤마다 경련 때문에 고생했어요. 어떤 날은 잠을 자다 경련 때문에 침대에서 떨어졌죠. 그러다 한 한의사가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으라고 해서 그 뒤로 경련이 사라졌어요. 의사로서 저는 구전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임상 영양 자료를 찾아보니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천연 공급원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밤의 경련을 막으며 말초 신경에 전해질 신호를 안정시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노인들은 경련을 겪을까? 나이가 들수록 다리 저림, 경련, 허벅지, 뻣뻣함을 자주 겪습니다. 특히 날이 춥거나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미량 영양소 칼륨, 마그네슘 흡수 감소, 갈증을 덜 느끼는 노인의 만성적 탈수, 혈액순환, 저하로 다리의 산소 부족, 말초 신경의 신호 전달 장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런 요소들이 결합해 잘못된 자세나 추운 날씨만으로도 근육이 갑작스럽게 경직되고 경련이 발생합니다. 이는 불면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바나나, 자연의 황금약. 저는 바나나를 과학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100개 잘 익은 바나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칼륨 351mg, 전해질 균형을 맞춰 근육 경련 방지. 마그네슘 27mg, 신경 안정, 다리 떨림 감소, 비타민 B6, 세로토닌 생성으로 수면 질 향상, 천연 섬유질, 소화 촉진, 노인의 변비 완화,
저는 아침 6시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빈속이 아니라 묽은 죽 몇 숟가락이나 흑빵 몇 조각을 먹은 뒤였습니다. 3주 만에 밤에 경련으로 깨는 일이 사라졌고 아침에 침대에서 나올 때 종아리 뻣뻣함이 줄었으며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더 맑아졌습니다. 효과적인 바나나 섭취법. 최적의 시간. 아침 식사 후 또는 점심 식사 후 배고플 때는 피하세요. 적합한 바나나. 단바나나나 중간 크기의 바나나. 너무 익거나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피하세요. 결합 방법. 바나나와 무설탕 요구르트, 귀리, 호두 몇 알을 함께. 바나나와 귀리를 찐 간식도 불면증에 좋습니다. 주의사항. 위가 약한 사람은 차가운 바나나 피하기.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인사동의 할머니 이야기. 저는 인사동에 사는 74세 박순자 할머니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채소를 씻다 넘어져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넘어질까봐 두려워 집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손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신체적 제약은 그녀를 가볍게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원격으로 그녀를 지켜보며 매일 바나나를 먹고 가볍게 다리를 마사지하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그녀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시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마당에서 15분 걷고 계세요. 저는 그녀가 계단을 오를 수 있어서 기뻤던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은 게 기뻤습니다. 바나나는 작지만 작지 않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바나나가 뭐 대수냐, 그냥 간식이지. 하지만 제 여정을 돌아보며 다시 말하겠습니다. 바나나는 간식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값싸지만 값진 자연의 약입니다. 각 바나나는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천연수면제이며 노인의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쿠션입니다. 잠 못 이루던 이의 메시지. 이 글을 읽으며 밤에 다리 통증으로 깬 적이 있다면 내일부터 간단한 것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잘 익은 단바나나 1개, 자기 전 5분간 종아리 마사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늙은 다리는 늙었을지 몰라도 되살리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바나나를 올바르게 먹으면 관절 통증 완화, 깊은 잠, 혈액순환 개선. 한때 저는 매일 밤이 퇴보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은연중에 돌아왔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물방울이 한가리에 떨어지듯 서서히 저를 잠 못 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율성을 잃게 했습니다. 관절 통증을 단순히 보지 마세요. 우리 나이엔 통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뼈와 관절, 순환계, 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놀랍게도 일상적인 식습관의 주관적인 태도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바나나가 노인에게 자연의 약이라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나나를 잘못 먹으면 숨은 위험. 바나나로 다리 회복을 시작하기 전 저는 바나나가 누구나 언제나 먹어도 되는 쉬운 과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실수는 2주 동안 배가 더부룩하고 심지어 한밤중에 차가운 배를 달래기 위해 생강차를 마셔야 했습니다. 저는 배고플 때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바나나를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뒀죠. 먹고 30분 뒤 배가 부글거리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종아리가 돌을 단 듯 무거웠습니다. 그때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바나나의 영양 성분과 양리적 특성을 다시 읽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바나나는 찬 성질의 과일로 낮은 온도에서 효소가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빈속에 먹으면 위산과 바나나의 효소가 장점막을 자극해 더부룩함과 복부 냉기를 유발합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를 먹으면 찬 성질과 온도 충격으로 위가 차가워지고 위염, 역류,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 더 심해집니다. 노인들이 바나나를 먹을 때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 너무 익은 바나나 섭취.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 혈당에 영향을 미치고 효소가 파괴되어 칼륨과 마그네슘 균형을 잃게 해 불면, 피로, 밤에 관절 통증을 유발합니다. 빈속에 바나나 먹기.
장수축을 자극하며 커피, 진한 차, 보충제와 함께 먹으면 위 자극, 복통, 설사, 손발 차가움을 유발합니다. 3.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사 직후 바나나 먹기. 더부룩함,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칼륨 흡수를 방해해 근육과 순환에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관절 통증 완호와 깊은 잠을 위한 바나나 섭취법. 제 몸으로 실험하고 많은 노인 환자들을 관찰하며 바나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4가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최적의 시간, 아침 식사 30분 후, 점심 식사 1시간 후. 익숙하지 않다면 저녁엔 피하세요. 최적의 조합, 바나나와 부드럽게 불린 귀리, 무설탕 요구르트에 바나나 조각, 호두나 치아씨드 뿌리기. 적정량, 일반적으로 하루 1개.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반개, 단바나나 선택. 특별 주의, 냉장고 보관 금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너무 익으면 스무디나 살짝 쪄서 찬 성질 중화. 주식 대용으로 먹지 마세요. 2021년 국제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0%mg 칼륨을 천연식품으로 섭취한 노인은 무릎 관절 통증이 37% 감소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여성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단바나나 1개는 약 350ml의 칼륨을 제공해 이 요구를 거의 충족합니다. 계단을 두려워했던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저는 부산에 사는 69세 최영희 할머니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무릎 관절, 퇴행성 변화, 이도와 밤에 다리 저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무서워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왼쪽 다리가 경련을 일으켜 넘어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신경 압박 가능성을 배제한 뒤 식단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거의 먹지 않았고 특히 바나나를 싫어했습니다. 예전에 차가운 바나나를 먹고 배가 차가워진 적이 있어서였죠. 저는 바나나를 따뜻한 요구르트, 생강차와 함께 먹으라고 설명했습니다. 10일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11일째, 그녀는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이중혁 선생님, 오늘 저 손잡이 없이 계단 2층을 올랐어요. 저는 그녀가 계단을 오른 것보다 나이 들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은 게 더 기뻤습니다. 바나나, 혈액순환의 친구. 바나나는 다리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산소와 영양분이 다리에 더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 근육 완화와 혈관 건강.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벽을 고르게 이완시켜 혈소판 응고를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발이 차갑거나 저리는 느낌을 줄이고 밤에 혈관 수축을 막아 혈압을 부드럽게 안정시킵니다. 특히 바나나의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여해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자도록 돕습니다. 늙은 의사의 따뜻한 메시지. 친애하는 여러분, 모두가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병원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때로는 바나나를 올바르게 먹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노년의 건강 여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 떨리던 저는 이제 자신 있게 계단을 오릅니다. 그건 가장 단순한 것들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바나나에 망설이고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느낄 겁니다. 파리, 호두, 다시 굳건히 서게 한 간식.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중혁 선생님, 어떻게 운동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건가요? 건강 보조제 드셨어요? 뼈 강화약이나 칼슘제 드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먹었죠. 하지만 알약이 아니라 제가 늘 평범하고 무해한 간식으로 여겼던 호두였습니다. 저는 호두가 도시 사람들의 비싼 간식일 뿐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알씩 꾸준히 한 달 넘게 먹고 나니 일어설 때 다리가 덜 떨리고 아침에 뻣뻣하던 허리가 놀랍게도 덜 아팠습니다. 강의 중 흔들린 순간, 그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내과 전공 마지막 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5년 만에 강단에 다시 섰죠. 강의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정갈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5분쯤 서 있으니 무릎이 살짝 저리고 균형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무 연단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고 말을 이어가며 몰래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여전하고 기억력은 튼튼하지만 다리가 굳건하지 않다면 다음 세대에 아무것도 전할 수 없다는 걸요. 강의 후 집에 돌아와 수첩에 큼지막하게 2글자를 썼습니다. 자주드주. 저는 노년이 누군가에게 떠밀리거나 이끌리거나 의존하는 여정이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서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호두를 소비자가 아닌 의사로서 탐구했습니다. 호두를 과학적으로 바라보다 저는 유행을 따라 호두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 구성 성분 때문에 먹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 비타민 E,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노인에게 금과 같다는 걸 압니다. 11개 호두작은 호두 7, 8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 5G 오메가3 ALA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태기 단백질,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특이섬유질, 소화를 개선합니다. 마그네슘, 망간, 연골 재생과 골다공증 예방, A 폴리페놀, 엘라직산, 자유라디칼을 중화해 관절 퇴화를 늦춥니다. 어떤 약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굳건히 서게 하는 메커니즘. 노인들이 오래 서거나 다리가 떨리는 이유는 운동신경 약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량 감소, 엉덩이와 무릎 관절의 미세 염증, 하지로 가는 미세 혈액순환 저하 때문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제공해 염증을 완화하고 관절막을 재생하며 하지의 신경으로 가는 미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매일 꾸준히 6주 먹은 후 아침에 허리가 덜 뻣뻣했고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떨림이 사라졌으며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관절통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70세 배달기사 김민수 씨의 이야기. 제 오랜 친구 김민수 70세 씨는 동대문 시장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몹니다. 한번 집에 놀러 왔을 때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 뭐 드시고 운동하시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챙겨요. 가난해서 밥이나 먹으면 다행이죠. 근데 다리랑 무릎이 너무 약해요. 저는 호두 300글 주며 매일 오후 새우알을 천천히 씹고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2개월 뒤 그가 전화했어요. 이중혁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지금 60세 때보다 화물 상자를 나르는 게 더 쉬워요. 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호두 섭취 최적화 방법. 시간, 오후 2, 5시 또는 배고프지 않은 아침. 안전한 양, 하루 3~5알, 최대 8알 넘지 말 것.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도 적정량이면 안전. 쇼하비, 무설탕 요구르트, 귀리, 바나나 슬라이스와 함께. 이빨 약한 사람은 갈아서 죽에 섞어. 주에, 빈속에 먹지 말 것. 건조한 곳에 보관해 곰팡이 방지. 숨은 효과. 기억력 개선. 호두는 다리 건강뿐 아니라 뇌 혈액 순환을 늘려 단기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8주간 호두를 꾸준히 먹은 노인은 기억력 테스트와 손발 반사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가스불을 켰는지, 손주 이름을 깜빡한 적 있으신가요? 하루 몇 알 호두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호두로 되찾은 굳건함. 비 오는 아침, 타일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아내가 바닥을 닦느라 분주했죠. 저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걸었지만 한 발로 5초간 균형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죠. 제 다리는 이중혁 의사의 다리가 아니라 남편, 할아버지,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호두는 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인생에서 굳건히 서는 느낌에 있습니다. 다리가 떨리거나 계단 오를 때 지치거나 말하다 잊어버린 적이 있다면 호두를 자연의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작은 것은 먹기 위한 게 아니라 굳건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파인코, 가장 값비싼 과일, 호두로 되찾은 2다리. 저는 절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배, 술, 도박을 하지 않았죠. 돈을 쓸 때는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망설였던 지출이 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호두였습니다. 처음엔 부유한 이들의 차 탁자 위에 놓인 사치품으로 여겼죠. 그러다 어느 아침
강남 우체국에서 줄을 서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낯선 이들 앞에서 일어나지 못해 창피함을 느꼈죠. 그때부터 호두로 다리를 고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시작. 호두를 알게 된 건 특별한 환자 68세 박지영 씨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뇌졸중 후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재진찰 때 물었습니다. 뭐 보조적으로 드시나요? 박지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호두 5알이요. 며느리가 미국에서 보내줬어요. 처음엔 비싸다고 먹기 싫었는데 익숙해지니까 허리가 펴지고 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의사의 호기심으로 호두를 환자처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호두, 움직이는 관절의 공장. 심혈약불계 호두 7알 정도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EU2, 5G 오메가3 알레이, 심혈관과 관절염의 최고의 지방산, 세지의 식물성 단백질, 근육 유지, 1가지 이상 폴리페놀, 뼈 조직 노화를 늦춤, 망간, 마그네슘, 아연, 뼈 건강 강화, 비타민 E, 말초 신경을 키워 균형 개선. 이 모든 게 작은 호두 알갱이에 들어 있습니다. 제조도 처방도 필요 없습니다. 노인이 넘어지는 진짜 이유. 저는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무릎 관절, 조절 능력 상실, 허벅지 근력 저하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앉을 때 손으로 짚어야 하며 오래 걷다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죠. 거울을 보며 더 이상 굳건한 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호두를 내 몸으로 실험하다. 저는 매일 4알에 호두를 천천히 씹고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꿀이나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45일간 꾸준히. 그러자 손으로 짚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뻑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숨에 잤습니다. 7년 만의 일이었죠. 왼쪽 종아리 떨림도 오래 서도 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지방과 조용한 회복의 친구. 호두는 캐슈처럼 향이 강하지 않고 해바라기 씨처럼 바삭하지 않습니다. 담백하고 살짝 기름진 맛이죠. 천천히 씹으면 자연의 떫은 뒷맛이 납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이 노인에게 기적을 만듭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고 천을 높이지 않으며 글루텐이 없어 민감성 있는 사람도 안전합니다. 매 오후 저는 작은 접시에 호두 5알을 놓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의학책을 읽습니다. 느리지만 깊게 사는 시간입니다. 무릎이 극과 극인 이영철 씨의 이야기. 제 이웃 75세 이영철 씨는 건축 노동자였습니다. 은퇴 후 오른쪽 무릎이 아파왔죠. 그는 말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기둥 같아요. 근데 오른쪽은 반죽 같죠? 저는 웃으며 호두를 권했습니다. 그는 투덜거렸죠. 비싸요, 선생님. 200개 9만 원이나 해요. 저는 호두 반 통을 나눠주며 넘어지지 말라고 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2개월 후 그는 망고 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옥상에서 화분 옮기는데 난간 안 잡아도 됐어요. 저는 웃었지만 늙은 의사의 눈물이 마음속으로 흘렀습니다. 노인을 위한 호두 섭취법. 적정량. 하루 4율6알.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2CR 2번 나눠. 방법. 천천히 씹고 따뜻한 물과 함께. 귤이나 묽은 죽에 갈아 넣어도 좋음. 시간. 점심 후나 오후, 아침 일찍이나 늦은 밤은 피하기. 배드추에. 빈속에 먹지 말 것. 과다 섭취 시 더부룩하거나 설사 가능. 작은 호두, 큰 삶의 선물. 누군가 묻습니다. 선생님, 무릎 관절에 좋은 약은 뭐예요? 저는 답합니다. 좋은 의사는 약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망설이고 있다면 호두 하나를 시도해보세요. 하루 한 알이 자유, 균형, 품위를 되찾는 발걸음입니다. 1.6 아침 5가지 운동. 2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저는 지팡이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팡이를 사야 했던 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팡이를 직접 샀습니다. 넘어져서가 아니라 넘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3, 4초 망설이다 발을 떼는 순간, 계단 한 칸을 오를 때 하나,
둘 하며 무술 연습하듯 속으로 세는 순간, 앉을 때 무릎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까 두려운 순간,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2개월 뒤 저는 지팡이를 집 구석에 내려놓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약도 주사도 없이 오직 매일 아침 5가지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다리는 떠나지 않았다. 단지 잊혔을 뿐.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리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의사는 환자가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약한 다리를 고칠 수 없습니다. 보약도 매일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은 집입니다. 뼈는 기둥, 근육은 벽, 혈관은 전선입니다. 먹는 것만 챙긴다면 벽돌, 모르타르, 전선을 가져오는 셈이지만 짓지 않으면 집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 5가지 운동은 이 무너져가는 집을 다시 짓는 숙련된 일꾼입니다. 저는 이를 노년의 워밍업 5종이라 부릅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손 안 대고 다리 힘 키우기, 발꿈치 들기 내리기, 종아리 강화, 무릎 굽혀 한 발 서기, 균형과 유연성, 옆으로 다리 들기, 엉덩이 근육 강화, 제자리 걷기, 호흡과 순환, 활성화. 저는 기구도 퍼스널 트레이너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단한 나무 의자, 거실의 작은 공간, 그리고 매일 아침 1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운동 1. 앉았다 일어나기, 다리 힘 되찾기. 이 동작은 일상에서 걷고 서는 상황을 가장 정확히 재현합니다. 방법. 의자 끝에 앉아 등은 곧게,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손으로 짚지 말고 다리에 힘을 줘 일어섭니다. 3초간 서 있다가 천천히 앉습니다. 15회 반복. 주에 초보자는 벽 근처에 의자를 두고 균형을 잃으면 살짝 잡을 수 있게 하세요. 2주 꾸준히 하니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고 무릎이 더 유연해졌습니다. 운동 2. 발꿈치 들기 내리기, 종아리 힘 강화. 이 운동은 밤에 쥐나는 것과 오래 앉은 뒤 다리 저림을 줄였습니다. 방법. 똑바로 서서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습니다. 두 발꿈치를 최대한 올리고 2초 유지, 천천히 내립니다. 15회 반복. 효과.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해 혈액순환을 늘리고 밤에 저림을 줄입니다. 10일 뒤 새벽에 경련으로 깨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운동 3. 무릎 굽혀 한 발 서기, 균형과 유연성. 이 운동은 넘어짐을 막는데 필수인 균형을 단련합니다. 방법. 똑바로 서서 의자를 살짝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굽혀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 닿게 합니다. 5초 유지하고 숨을 고르게 다리를 내리고 반대쪽으로 양쪽 80회. 저는 거울 앞에서 하며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1개월 뒤 한 발로 10초 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운동 3. 옆으로 다리 들기, 엉덩이 강화, 안정된 걸음. 많은 이가 모릅니다만 넘어짐은 무릎뿐 아니라 약한 엉덩이 근육 때문이기도 합니다. 방법. 똑바로 서서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올립니다. 높이 올릴 필요 없음. 3, 5초 유지 후 내리고 반대쪽으로 양쪽 8회. 3주 뒤 어깨가 기울거나 비틀리던 걸음이 곧아졌고 연석에 오를 때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동 5. 제자리 걷기, 생명력을 되살리는 마무리. 이 마지막 운동은 전신 근육을 풀고 몸을 깨웁니다. 방법. 제자리에서 한 발씩 들며 걷듯이 움직입니다. 팔을 가볍게 흔들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후 3분. 효과. 다리, 등 근육. 호흡계를 활성화해 기혈 순환을 돕고 아침 정신을 맑게 합니다. 지팡이 없이 되찾은 의지. 2개월 꾸준히 한 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18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지팡이는 위층에 두고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지팡이보다 무서운 건 자신의 다리를 믿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운동선수의 근육은 없지만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노인을 위한 15분 아침 운동 가이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아침 운동으로 순환을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세요. 앉았다 일어나기 15회. 단단한 의자 사용. 발꿈치 들기 내리기 15회. 테이블이나 의자를 살짝 잡아도 오케이. 무릎 굽혀 한 발 서기. 양쪽 8회. 거울 앞에서 자세 점검. 옆으로 다리 들기 양쪽 8회. 등을 곧게
제자리 걷기. 3분 깊은 호흡과 함께 마무리. 친애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 세수하고 차를 끓일 수 있다면 아직 선물이 있습니다. 건강한 다리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작은 동작, 꾸준한 노력으로 다리를 지키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시베, 5년간 무릎 관절을 망친 사소한 습관들. 어떤 통증은 갑자기 와서 비명을 지르게 하지만 어떤 통증은 소리 없이 매일 무릎 연골을 1mm씩 갉아먹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무릎 통증이 나이 듦과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손자와 바닥에 앉아 놀다가 일어나지 못한 날, 약해서가 아니라 무릎이 유연성을 잃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매일 반복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았던 아침과 무릎의 외침. 어느 일요일, 저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책을 읽으며 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거나 다리를 바꾸지 않았죠. 일어나려 하니 왼쪽 무릎이 뚝 소리를 내며 하루 종일 욱신거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상 속 작은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3주 관찰 끝에 노인 무릎을 망치는 5가지 은밀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오래 푹신한 의자에 앉기. 소파나 깊은 쿠션 의자에 앉으면 등이 굽고 무릎이 꽉 접힙니다. 허벅지 근육은 과도히 이완되고 하지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무릎에 압박이 쌓이고 연골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으며 허벅지 근육이 점차 위축됩니다. 저는 매일 오후 푹신한 소파에서 TV를 보며 3개월 뒤 무릎 통증을 느꼈습니다. 해결책. 단단한 의자에 얇은 쿠션을 깔고 30분마다 일어나 2-3분 움직이기. 투어, 무릎 꺾기, 뚝 소리 내기. 젊었을 때 쭈그려. 앉은 뒤 무릎을 꺾어 뚝 소리를 내며 일어나면 시원했죠.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이 습관은 관절의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강하게 꺾을 때마다 갑작스러운 압력은 연골을 미세하게 찢고 활액낭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나이 들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해결책. 무릎 꺾기 대신 가볍게 주무르고 다리를 부드럽게 굽혔다 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5분간 찜질. 트리. 성급한 걸음. 무게중심 이동 소홀. 노인은 걸음이 불규칙하거나 낮고 높게 걷습니다. 급히 걸을 때 몸무게가 한쪽 무릎에 쏠립니다. 저는 전화벨 소리에 급히 걸어가며 오른쪽 무릎에 2배 부담을 줬습니다. 무릎은 갑작스러운 하중을 견디지 못합니다. 해결책. 천천히 고른 리듬으로 걷기. 아침 제자리 걷기로 균형 연습. 사드. 낡은 슬리퍼. 너무 높은 신발. 헐렁한 신발. 노인은 낡은 슬리퍼를 잘 안 바꿉니다. 저는 4년 된 고무 슬리퍼를 신다 계단에서 걸려 넘어졌고 왼쪽 무릎이 3주간 부었습니다. 문제는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마모된 밑창, 헐렁한 끈, 미끄러운 깔창이 걸음에 축을 틀어 무릎 연골을 빨리 닳게 한 겁니다. 해결책. 부드럽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 선택. 높이 2cm 이하. 매년 새 것으로 교체. 피에머. 물 부족. 무릎 연골은 70%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관절액이 끈적해지고 연골 탄력이 떨어져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커집니다. 저는 야간 빈뇨를 피하려 물을 적게 마셨지만 그로 인해 무릎 움직임이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해결책. 하루 5-6번 나눠 물 마시기.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시작. 취침 1시간 전 과다 섭취 피하기. 의사도 주관적이었다. 의사인 저도 주관적이었습니다. 무릎 신호를 무시하고 피곤해서 그런 거야. 자고 나면 낫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아침 왼쪽 다리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5년간 반복된 사소한 습관이 무릎을 갉아먹은 날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세요. 2-3시간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지 않나요? 무릎을 꺾거나 급히 걷거나 낡은 슬리퍼를 신거나 물을 덜 마시지 않나요? 있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꿔보세요.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어떤 약도 원래대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의식과 꾸준함만이 이 귀한 선물을 지킵니다. A.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 때문에 70세에 잠 못 이룬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밤새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고 마음이 어지러워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른다면 저와 같았던 겁니다. 저는 이를 나이 들매 불면이라 불렀지만 틀렸습니다. 그 실수는 생체 리듬을 완전히 망칠 뻔했고
스트레스도, 약도, 심각한 병도 아닌 내가 건강하다 믿었던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17일간 불면을 1년 전 심혈관 건강을 위해 전문가 권고대로 잘 익은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30분 전 바나나 1개. 처음엔 괜찮았지만 2주차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아랫배가 무거웠습니다. 잠에 들기 힘들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갔습니다. 아침엔 피곤하고 살짝 어지러웠죠.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의사 본능이 말했습니다. 최근 바뀐 무언가가 멜라토닌 주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찾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가 풍부해 심장, 근육, 신경에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특히 차가운 바나나를 먹으면 위를 자극합니다. 바나나의 찬 성질은 장을 살짝 수축시켜 더부룩함을 유발하고 멜라토닌 분비 주기를 방해합니다. 냉장 바나나는 산화된 도파민을 생성해 신경을 살짝 과다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깬 것도 잠든 것도 아닌 멍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17일간 저를 잠 못 들게 한 이유였습니다. 노인 불면을 부르는 3가지 위험한 수면 습관. 취침 전 차가운 과일, 바나나, 수박, 망고 등. 취침 직전 뜨거운 국물, 야간 빈뇨 유발, 불빛 끄는 루틴 부재, 안정된 수면 주기 방해. 저는 이 3가지를 모두 저질렀습니다. 매일 밤 제 몸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 없이 되찾은 자연스러운 잠. 저는 수면제를 쓰지 않고 수면 루틴을 재정비했습니다. 실구 시 이후 과일 섭취 중단, 20시에 따뜻한 물에 호두 우유 1숟갈 섞어 마시기, 모든 백색 조명을 끄고 작은 황색 조명만 켜기, 무릎 굽히기와 다리 들기 5분, 따뜻한 호두 우유 1잔, 깊은 잠의 열쇠. 노년의 수면은 신경계의 평온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잠은 몸이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방식이다. 노인이 불면에 시달리는 건 단순히 걱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이 수면 상태로 유도되지 않고 뇌가 멜라토닌 분비 신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불면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리듬 때문입니다. 3주간의 자연수면 회복 일지. 1주차. 저녁 차가운 바나나 중단. 따뜻한 우유로 변경. 배가 가벼워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 감소. 2주차. 잠시부터 백색 조명 끄고 황색 조명. 잠에 더 쉽게 들고 몸이 빨리 이완. 3주차. 매일 2시 취침. 취침 전 높은 가벼운 호흡 운동. 깊게 자고 새벽 빈뇨 사라짐. 3주 뒤 저는 50세처럼 잤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없이 깨어났고 무엇보다 정신이 회복됐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관절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고 심혈관을 안정시키고 피부를 밝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약이 있다면 그건 깊은 잠입니다. 저는 잠을 잃고 17일간 피로에 시달렸지만 올바른 생활로 잠을 사랑하며 다시 살았습니다. 좋은 잠은 아침에 오늘도 피곤할까 묻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유의, 한 번 넘어져 엉덩이 뼈를 망친 씨앗과 올바른 대체품. 저는 제 거실 30년간 가장 익숙한 곳에서 넘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큰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미끄러지거나 문턱에 걸린 것도 아니었죠. 너무 빨리 몸을 돌렸고 엉덩이 뼈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겁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6주간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단은 엉덩이 골다공증, 뼈 밀도 심각 감소. 원인은 제가 건강 간식이라 믿었던 씨앗, 소금에 볶은 캐슈넛이었습니다. 캐슈넛, 사랑했지만 배신자였다. 친애하는 여러분, 10년간 캐슈넛은 제 최애 간식이었습니다. 차 마실 때마다 바삭하고 고소한 캐슈넛. 구하기 쉽고 질리지 않았죠. 저녁마다 한 줌 30인치 식욕식. TV 볼 때는 2보시건 반 봉지를 몰래 다 먹곤 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죠. 하지만 자주 더부룩하고 야간 빈뇨가 늘었고 결국 넘어졌습니다. 캐슈넛, 뼈 약한 이에게는 맞지 않는다. 화학적 진실. 캐슈넛은 인이 풍부하지만 칼슘은 적습니다. 과다한 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소금 볶은 캐슈넛의 나트륨은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캐슈넛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서서히 약해집니다. 또한 캐슈넛은 옥살레이트가 많아 신장에 축적되면 마그네슘과 칼슘 흡수를 줄입니다. 저의 넘어짐은 늙은 몸의 경종이었습니다. 단단한 물체에 부딪힌 것도 아닌데 몸을 돌리다 주저앉았습니다. 오른쪽 엉덩이에 날카로운 통증, 일어설 수 없었죠. 엑스레이 결과 오른쪽 엉덩이 뼈가 스펀지처럼 얇아져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습관이 이걸 유발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그 뒤로 저는 캐슈넛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3개월간 캐슈넛 대신 선택한 씨앗. 저는 캐슈넛을 더 맛있고 건강한 아몬드로 바꿨습니다. 왜 아몬드일까? 칼슘 함량이 캐슈넛의 4배, 비타민 A, 마그네슘, 망간 풍부, 옥살레이트 적어 신장과 칼슘 흡수에 안전, 혈당 조절과 심혈관 안정에 도움. 저는 매일 8일 싱알, 소금 없는 볶은 아몬드를 먹었습니다. 때론 따뜻한 물에 8시간 불려 껍질을 벗겨 소화 쉽게 했죠. 2개월 뒤 뼈 밀도 검사를 했고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환자이면서 의사의 경고. 저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에게 퇴행성 질환과 골다공증 처방을 내렸지만 제 간식 습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밥, 국, 우유는 신경 쓰지만 TV 보며 먹는 볶은 씨앗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 가벼운 간식이 뼈를 서서히 빼앗습니다. 뼈 지키기 위한 씨앗 교체 일지. 만주차. 캐슈넛 완전히 중단. 배가 가벼워지고 더부룩함 감소, 잠도 깊어짐. 두주차. 불린 아몬드 시작. 소화 쉬워지고 새벽 빈뇨 감소. 포주사. 아몬드 버터와 검은게 우유 추가. 관절 통증 줄고 잠 깊어지며 몸 가벼워짐. 주사. 뼈 밀도 검사 감소 없이 안정 유지. 노인을 위한 캐슈넛 베수스 아몬드 비교. 60세 이상이라면 뼈와 소화 건강을 위한 씨앗 선택이 중요합니다. 소금 볶은 캐슈넛과 불린 껍질 벗긴 아몬드 비교. 칼슘 함량. 캐슈넛 적음, 아몬드 높은 뼈, 밀도 유지 필수. 인함량. 캐슈넛 높음 신장, 뼈 문제 유발 가능. 아몬드 적정. 나트륨. 캐슈넛 소금. 볶음 높아 혈압 상승. 아몬드 불린 거의 없음. 히어 옥살레이트. 캐슈넛 높아 칼슘 흡수 방해. 아몬드 낮음. 골다공증 위험. 캐슈넛 장기. 섭취 시 위험 증가. 아몬드 뼈. 밀도 개선. 애소화. 캐슈넛 보통. 불린 아몬드 훨씬 쉬움.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씨앗을 드셨나요? 캐슈넛, 해바라기 씨, 땅콩, 맛있죠? 하지만 약처럼 먹는 음식을 보세요. 음식은 약이거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캐슈넛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양을 줄이거나 더 안전한 씨앗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먹은 뒤 몸을 들어보세요. 더부룩하거나 배고프거나 소변 잤나요? 제 엉덩이 뼈는 한 번 넘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된 건강 음식을 먹은 탓에 무너졌습니다. 테이, 다리로 다시 걷게 된 노년의 자유.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집 앞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을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다리야,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친애하는 여러분. 젊은이는 노인이 건강한 다리로 계단을 내려오거나 밥그릇을 직접 들고 식탁에 앉거나 도움 없이 화장실에 갈 때 느끼는 행복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 자유를 잃을 뻔했던 사람으로서 70세의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게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품격임을 깊이 압니다. 두발, 조용한 동반자. 저는 90세에도 정신이 맑고 지팡이나 휠체어 없이 당당히 걷는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비결을 물으니 그들은 가볍게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몇 바퀴 걷고 밥 잘 챙겨 먹고 뼈 약해지지 않게 조심해요. 너무 단순해서 많은 이가 무시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다리가 있는 날은 자유로운 날입니다. 노년의 자유란. 노년의 자유는 돈, 명예, 큰 집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계단 내려갈 때 자식 손 안 빌리는 것. 내가 짐이 되진 않을까. 눈물 흘리지 않는 것. 누군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주거나 걸음을 부축하지 않아도 되는 것. 노년의 자유는 걷고, 살고, 선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식부 공유로 얻은 교훈, 식습관 바꾸기, 해로운 음식 알아채기, 근육 회복 운동, 수면 되찾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마음가짐 변화. 60세 이상이라면 꼭 새겨야 할 3가지. 3. 기적의 음식은 없다. 꾸준함이 기적이다. 바나나, 요구르트, 아몬드, 달걀은 효과적이지만 규칙적인 식사, 수면, 가벼운 운동 없이는 소용없다. 2.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돌보라.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봐줄 거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건강이야말로 의존 없이 살게 해준다. 3. 늙는 건 끝이 아니라 느리고 깊게 사는 시간이다. 70세는 내리막이 아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할 초록 언덕이다. 다리의 가치를 깨닫게 한 작은 순간. 몇 달 전 6살 손자가 집에 와서 제 품에 뛰어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산책 갈래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의자에 앉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굳건히 걸었습니다. 손자는 몰랐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다리와 앞으로의 인생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돈, 성공한 자식, 큰 집이 아니라 지팡이 없는 아침, 뒤척임 없는 잠, 맛있는 밥, 통증과 걱정, 의존 없는 하루가 진짜 보물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다면 여러분은 다리와 자신을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아침 바나나 1개, 요구르트 1컵, 간단한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돈, 주말,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자신의 몸의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채널 구독 요청.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까우고 도움이 됐다면 6071 퍼펌벨링 건강하게 살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와 전문가 팀은 여러분과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만 말하지 않고 약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진짜 경험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하루하루 약해지는 느낌과 한 걸음씩 건강을 되찾고 싶은 갈망을 누구보다 압니다. 구독으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아침 식사법. 무릎 통증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법. 취침 전 음료. 관절 통증 줄이고 아기처럼 깊이 자는 법. 이중혁. 2025년 5월 31일.